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봬요. 예, 좀 이른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새벽 비행기 타고 와서 이것저것 좀 밀린 일들 처리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를 좀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놀러 가서도 사실 할 일 없으니까 스마트폰 와이파이 켜놓고서 뉴스 보고 부동산 이슈들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좀 있었던 뉴스들 중에서 눈여겨봤던 뉴스들 몇 가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구독자가 29,308명, 29,000명을 돌파했네요. 만세! 네, 잘하면 이제 이번 달 안에는 3만 명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만 명, 아니 10만 명, 실버 버튼 받으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앗아간 해방촌 빈집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딱 제목만 봐도 이제 해방촌 얼마 전에 그 SBS 골목식당인가요? 백종원 씨 나오는 방송에서 해방촌의 신흥시장 안에 있는 맛집들 또는 이제 힙한 가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인기 끄는 가게들, 이제 이 해방촌 안에 신흥시장 골목을 가지고 방송을 했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런 골목 식당에서 나오는 지역들이 한번 방송 타고 나면 이제 또 이 방송빨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도심 관광객들,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야, 여기 재밌겠다, 한번 가보자, 이런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상권이 커지고 좀 활성화되고 이제 그런 영향을 보이죠. 자, 그런데 이 기사는 이미 지금 신흥시장 쪽이라든가 이 해방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앗아간 해방촌 빈집이라 그랬으니까 기존에 이 지역을 채우고 있던 임차인들,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쫓겨나고 지금 새로운 세입자들로 채워지면서 집가들, 임대료들 올라가고 있고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가 쓰였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해방촌에 있는 해방촌 이야기가 문을 닫았는데 여기는 주거 공동체 빈집에서 마련한 마을 주민의 쉼터이자 대한성공회가 운영해온 나눔의 집이기도 했는데 이제 여기가 폐쇄가 되면서 공동체 공간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동체 공간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맛집 골목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뜨는 골목 이런 것처럼 조금 기존의 세입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금 이 공동체 공간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양,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방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빠르게 떠나고 있다. 빠르게는 없네요. 떠나고 있다. 뿌리 내렸던 마을 공동체는 와해가 됐고,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임대료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이 해방촌이라고 하는 입지 자체가 위치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되게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촌이라고 하는 데가 후암동 남산자락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도 상당히 멀죠. 한참 걸어가야지 나오고, 물론 이제 해방촌이라고 하는 게 거기만 지칭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경리단길이라고 이제 한참 떴던 하얏트 호텔에서 내려오는 이 라인에 이제 경리단길이 있고, 거기에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해방촌이라고 하는 골목들, 그 골목들이 있고, 거기서 한참 올라가면 그 위쪽도 이제 다 해방촌. 그래서 그 올라가면 오거리도 있고 되게 언덕 지역들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가는 여러 이제 집들 이런 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막 찾아올 만한 그런 입지의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산자락에 있는 주거지역,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그 6.25 전쟁 이후에 막 그 피난민들도 모여와서 일부 살기도 하고 그랬던 이제 동네니까, 한 동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모여 살던 동네에 시장도 있겠죠. 그래서 신흥시장이라든가 이제 그 길도 되게 좁고, 그래서 재개발 얘기도 있었죠. 과거 2000년대 중반에는 해방촌 일대를 이제 재개발해서 그 당시에는 또 막 도시계획이 재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이 큰 트렌드였으니까, 그래서
뭐 이명박 시장 시절,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뭐 유턴 프로젝트라 그래서 저밀도 저층 중심의 고급 주거 지역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그림들이 서울 시청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턴 프로젝트에 뭐 저밀 주거 지역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막 삐라도 돌았었습니다. 후암동 일대 이 바로 밑에는 이제 위에는 남산이 있고 바로 밑에는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이제 미군 부대는 아시다시피 공원으로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해방촌에 있는 집을 갖고 있으면 이 미군 부대 안에 지어지는 아파트 딱지를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소문이 돌면서 해방촌이 투자처로서 막 각광을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 업자들이 들어가서 해방촌에 가서 막 빌라들 단독주택 사가지고 빌라 짓고 그러면서 막 엄청 붐업이 되기도 했던 여러 가지 도시가 변화온 그런 모습들이 녹아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되게 낙후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고 골목골목이 있는 동네죠.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는 해방촌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재생이 시급하지만 재생적 변화 가능성이 낮아 공공의 통합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제 여기를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서 아무튼 활성화하겠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하고는, 원래 그런 방향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상황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다르죠. 일단 기존의 세입자들은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올라간 임대료를 사실 임대료가 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지가가 먼저 움직여요.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이 해방촌의 오거리 쪽에 가서 부동산 물건들 좀 보려고 갔었는데, 부동산에서 평당 5천만 원? 5천만 원이나요? 그랬더니 이 동네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네. 그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밑에 쪽 라인 같은 경우는 뭐 평당 7천만 원. 그래서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 그렇게 비싸요? 뭐 저도 깜짝 놀랐던 지역이 있는데, 일단 지가가 먼저 올라가요. 지가가 먼저 반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올라간 지가를 주고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투자를 사는 거죠.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금액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대출 이자 내고 하려면 요새 또 여기가 뜨는 힙한 상권이라고 하는데 임대료는 충분히 더 낼 수 있는 임차인들이 들어오겠지 하면서 이제 올리고, 그러면 옆집에 비싸게 산 사람이 임대료 올리면 나는 뭐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해서 싸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옆집 가게보다 내 집 위치가 더 나쁘지 않은데 그럼 또 임대료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쫓겨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죠. 뭐 연예인들도 해방촌에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고, 저도 가서 보면 그랬습니다. 뭐 연예인 누가 뭐 했다, 가수 누가 뭐 한다, 뭐 이러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연예인들이 주목하면서 이제 빠른 재테크를 잘하는 연예인들이 들어와서 뭐 어쩐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뭐 월 50만 원 선에 거래되던 가게세가 150만 원을 넘어섰고 3배가 올랐고, 뭐 오르막길 양쪽에 있는 건물은 평당 3천만 원 정도였는데 6개월 만에 평당 6천만 원으로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이 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신흥시장 가는 길 쪽에 있는 좌우에 있는 그 길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임대료들이 올라가면서 이 지역을 채워주고 있던 세입자들, 이 지역의 거주민들이 결국은 뭐 쫓겨나게 되었다. 이게 뭐 젠트리피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뭐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문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과거에 이 지역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라든가 장점은 사라지고 있다. 먹자골목으로 바뀌고 있고, 해방촌의 상징으로 불리던 신흥시장은 먹자골목으로 바뀌고 있고, 쪽방에서 살아오던 세입자들은 쫓겨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전형적인 자본주의 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도시 재생을 시작했는데, 자, 상생 협약도 물거품이 됐다. 세입자랑 그러니까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임대료 부분, 뭐 2016년 신흥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는데, 6년간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임대료 인상도 물가 상승분 안에서 하겠다는 게 협약의 골자인데,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세입자들이 한 6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살거나 또는 이제 장사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고 일종의 협약일 뿐인 거고, 또 그마저도 이제 팔고 나가면 매수해온 매수자한테는 뭐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혀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올라가는 부분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해방촌은 결국 이 문제는 서울 서촌, 그 서촌이 어디냐면요, 얼마 전에 그 사고 난 데 있죠. 그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올렸다 그래서 그 망치 들고 가가지고 그 인사 사건 났던, 상해 사건 있었던 그 골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서 장사하다가 결국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이주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홍대 앞 이태원 경리단 길들에 어떤, 그러니까 낙후되어 있던 또는 이제 그렇게 번화하지 않던 지역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하면서 소재 가치가 올라가면서 지가가 먼저 상승하고,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몰려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해방촌도 그 길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는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들, 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사람들이 쓴 글들 뭐 이런 거 읽어보면 결국 세입자들이 돈이 없어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상권이 살아나도 세입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올라간 자산 가치에 대한 이윤을 다 건물주들, 말 그대로 자산가들,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서 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자유로우려면 뭐 조합 형태를 결성해서 이 소유 구조 자체도 세입자들이 소유 구조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가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연구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많이 하는데 그게 쉽나요? 이 땅값이 얼마나 비싸고 이 아무리 노후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싸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이게 참 어떻게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이런 형태의 도시재생이 일종의 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성공 모델처럼 받아들여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그런 지역들에서도 상권이 살아나면 똑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거고,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면 망할 거고,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게 어렵지 않나. 그래서 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건 젠트리피케이션의 얘기지만요. 이제 이거 이후에 아마 앞으로 나올 얘기는 저는 애프터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문제로 돼도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굉장히 높아진 지가 때문에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상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임대인들이 고통받는, 이게 가끔 기사에는 나오죠. 망한 상권의 건물주들이 뭐 힘들다. 그러니까 뭐 무슨 길이 떴는데 요새는 관광객도 없고 빈가게도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애프터 젠트리피케이션도,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러한 상권의 변화라는 이러한 관광 상권들이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흐름을 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익선동이 떴다, 옆에 을지로가 떴다, 한쪽이 지고, 그러면서 지가는 올랐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지가 수준에서 만들어졌던 임대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입자들이 못 들어오면서 공실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쇠퇴하고,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더 규모화되면서 이런 말 그대로 소위 힙한 골목들이나 힙한 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문제는 좀 더 아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 치적이 아니라 꽤 심각한 추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좀 영상을 잘라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해방촌 얘기 하나 있고요. 다른 얘기 조금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